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삼성전자 상승 랠리를 업고 대박날 로봇 이주식 대형 호재가 임박했어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로봇 이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가 삼성과 관련된 이슈죠.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슈부터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삼성의 로봇 이슈가 줄줄이 나올 텐데 그 속에서 가장 대박이 날 수 있는 대형 호재를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있고요. 6,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023년도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산업 2차 전지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직접 만들어서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리포트 안에서 엄청난 시세를 낸 종목군들도 있고요. 아직 시세를 내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것 말고도 현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리포트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리포트만 본다고 해도 올해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해당 리포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 안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식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로봇 산업을 본다고 했을 때 주목해야 될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에 대한 로봇 이슈도 분명히 있지만 로봇에 대한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뭘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이야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문제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는 것과 별개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로봇 성능이 뛰어나냐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제 상장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성정밀의 공장에 설치된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에 대한 경쟁력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우성정밀 공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원기둥 모양의 금속 소재에 위와 아래를 깎는 가동기를 차례로 작동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소재를 넣고 작동 버튼을 눌러서 가공을 한 다음에 이거를 세척한 다음에 빼내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실수하기 좋은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8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협동 로봇은 실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불량이 아예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심지어 이 품질이 당연히 실수가 없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현장 작업자가 완제품을 100개 정도 만드는 동안 로봇은 20% 이상 더 많은 123개를 생산해냅니다. 즉 사람보다 품질도 더 좋고 생산량도 많은데 사람에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효율성이 계속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러한 증명들이 쌓아가고 그다음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로봇에 대한 개발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 빨라지는 개발에 맞춰서 로봇의 도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과 거기와 관련된 실적과 효과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정부의 정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에 한계가 있죠. 1억 명이 넘어야지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5천만, 6천만 수준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수 시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바로 제조업이죠.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국가입니다. 즉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국가죠. 즉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기술 수출이 필수인 상황인데 한국 로봇 산업이 그 핵심이 될 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수출도 감소한다. 자동차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경쟁력 있는 수출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으로 로봇 산업을 바라보고 있고요. 정부가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올해 3월에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 6대 핵심 과제로 로봇 산업이 포함이 됐고요. 연내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올해 안에 나올 거면은 지금 9월이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여기에 따른 어떠한 전략이 나올지에 대해서 현재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세제 혜택,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등 수요를 창출이 기대되는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래 이 서비스 로봇이나 이런 로봇들이 시장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 이슈와 맞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부가 로드맵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강점이 작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사실 우리나라가 몇 년째 유지되고 있거든요. 즉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의 연속성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정책의 연속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두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그 개발되는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맞아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만 있는 거 아니죠. 삼성전자가 올해 로봇 사업의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로봇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맞는 로봇 개발을 기대하고 있고요. IT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달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파일럿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즉 제품 개발이 거의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로봇 출시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풀이되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파일럿 체험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빠르면 9월에서 10월, 늦어도 11월에서 12월인데 9월, 10월에 그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10월 달에 이슈가 뭐가 있나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 하나 로보틱스에 대한 분사 이슈, 거기다가 보핏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로봇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연속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원래 이 보핏이 이 보행에 대한 보조 로봇이라고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 근력 강화, 몸매 관리에 대한 기능들도 추가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보핏 정말 효율적인 거 맞냐?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다리에 끼는 일반적인 로봇용도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 AI 로봇의 감각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스템 반도체 비전 일환으로 세미콘 휴머노이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이. 세미콘 휴머노이드가 뭐냐? 인간의 오감을 감지하고 인간의 두뇌,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데 업계에서는 향후에 지금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핏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한 협동 로봇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두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로봇 싸움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 바로 세미콘 휴머노이드 기술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사업 비전을 공유할 자리를 언제? 다가오는 10월에 미국에서 마련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세미콘 휴머노이드 개발 계획과 기술 동향을 소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다가오는 9월과 10월, 늦게는 올해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나올 계획인데, 이런 식으로 로봇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로봇을 공략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협동 로봇 혹은 물류 로봇, 로봇이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 모든 로봇에 통용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로봇에 대한 감속기입니다. 특히나 고성장하는 로봇 시장의 핵심이 바로 감속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에서도 양극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가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원가 비중이 높은 게 바로 감속기입니다. 특히나 산업용 로봇과 반도체 제조 장치에만 무려 6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의 3대 핵심 부품이 있죠. 감속기, 모터, 제어기가 있습니다. 딱 본다고 하더라도 감속기, 모터, 제어 장치가 시장 점유율의 몇 프로예요? 무려 60%에서 70%죠. 즉 사실상 로봇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감속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속기가 원가의 비중도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원가의 비중이 높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익성도 가장 높아요. 모터는 4에서 10%, 제어기도 4에서 15%인데 감속기는 16에서 34%로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원가의 비중도 가장 높습니다. 거기다가 감속기 같은 경우는 로봇 용도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로봇이 주목받고 있는 시장에서는 감속기가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 있는 세 가지 모두 다 경쟁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즉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통용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감속기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감속기 시장의 70% 이상을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모닉 감속기, 그게 다 여기서 따온 겁니다. 아니 얼마나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으면은 이 기업의 이름에서 감속기의 이름을 달까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2차 전지에서 아니면 배터리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LG 엔솔이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있으면은 LG 엔솔 배터리라고 이름이 달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만큼이나 일본의 점유율이 압도적이고요. 지금이야 70%대까지 60%대까지 왔다 갔다 떨어지고 있는데 몇 년 전,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막 95%, 90% 이상이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 중심에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일본이 꽉 잡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아니 일본이 꽉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될 게 있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국산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미국의 IRA를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다들 자신의 국가를 위한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IRA,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사실 말이 전 세계의 환경을 위해서지 사실 그마저도 자신들이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즉 로봇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서 일본이 자신들의 감속기들 혹은 핵심 부품들에 대한 수출을 규제를 해버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각국이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사실 미래산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나 2차 전지나
로봇이나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연구나 개발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서 사실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즉 1990년대 제조업 등의 산업의 붕괴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은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산업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가오는 연내에 나올 수 있는 연내에 나올 수 있는 그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에 포함되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의 1.0이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19년도 기준에 로봇 핵심 부품의 감속기에 대한 수입률이 무려 95%였습니다.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을 주목받았고요. 한국 로봇 단품과 부품 수입액의 7,450억이었는데 이 중에서 거의 70%가 육박하게가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 송유경 의원이 일본이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정조준한다고 하면은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실제로 이 정도에 대한 점유율이면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려면은 융합산업의 핵심 부품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3년, 4년이 지났는데 3년, 4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로봇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감속계에 대한 비율이 95%, 일본에 대한 비중이 70%였는데 3년 동안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로봇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 문제가 거론된 지 3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국산화율은 15%, 일본 비중은 50%에 육박합니다. 아직도 일본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즉 국내 기업들의 로봇 핵심 부품에 대한 성공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금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을 팍팍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더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증설에 나서면서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에 대한 생산 규모가 2025년도 말까지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인데 2차 전지처럼 양극재처럼 로봇 산업의 핵심이 될 로봇 감속기 국산화의 핵심 수혜주가 될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종목군들이 몇 개 있다고 시장에서는 평가받고 있는데 모든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바로 SPC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성, SH, SR 감속기 등 3대 로봇용 감속기를 모두 양산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고요. 얘네가 SPG가 원래 일본 업체가 우리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오랜 기간 폭리를 했습니다. 근데 SPG가 1995년도에 국내 최초로 감속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감속기에 대한 가격이 무려 50%가 하락을 했습니다. 즉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로봇 감속기 시장의 핵심적인 가격을 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던 기업이 바로 SPG고요. 얘네가 감속기뿐만 아니라 감속기가 부착된 모터들도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양문형 냉장고 아시죠? 양문형 냉장고 안에 얼음용 분쇄기 모터의 경우에는 얘네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무려 80%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매출에 대한 비중이 막 90%, 80%였는데 지금은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업의 다각화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80%인데 삼성과 LG에 대한 점유율 혹은 여기에 따른 모터에 대한 매출에 대한 비중이 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사업의 다각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형 이슈 뭐가 있냐? 지금 삼성이 보핏을 만든다고 했죠. 근데 SPG에서 올 하반기부터 사족 보행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용 감속기를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업체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삼성의 보핏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가 만드는 정밀 감속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조하는 협동 로봇이나 2차 전지 조립 공정 물류 자동화 공정에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력적으로든 아니면은 이슈적으로든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SPG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픽으로 주목하셔야 될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로봇 산업에 대한 흐름과 그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알겠고 그 중에서 SPG가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이것 말고도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의 종목군들, 로봇에 대한 내용, AI에 대한 내용, 2차 전지에 대한 내용과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까지 모두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 이 자료집 아까 100%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이 아이폰이신 분들도 계시고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는데 설치 버튼을 통해서 설치하시면 되시겠고요. 해당 설치 후에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인증을 하시면은 로그인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의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설치하고 로그인하려면은 개인정보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정보 잘못 적었다가 광고 문자 엄청나게 오던데 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애초에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즉 간단한 인증만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성함,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까지 들어오시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 핵심 반도체 자료집과 그 밑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 두 가지에 대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 2023년도 첨단 반도체 핵심 자료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내용들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두 개에 대한 자료집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는 제가 직접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업로드 해놓는 컨텐츠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들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들어와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SY 이런 종목군들 미리미리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정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핵심적인 뉴스들을 제가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함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가 되니까 잠깐만 들어오셔서 뉴스와 관련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주들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급등주들이 왜 급등이 나왔는지,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모든 핵심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제공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해당 컨텐츠들 이용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올해 연말에도 꾸준하고 여러분들의 높은 수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